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지금부터 최악의 습관 5가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고 은퇴한 83세 김윤석 씨가 알려줍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생활하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70대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졌으며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저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예전보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살펴보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80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평생 해온 습관인데 하면서 무심코 반복하다가 결국 건강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세상을 떠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후회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것만 바꿨어도 병원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강을 망치는 습관 5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몰랐던 더 건강하게 사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실천하면서 건강을 되찾은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래 앉아있는 습관.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때,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심지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단순히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래 앉아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 혈액순환이 느려진다, 심장 건강을 위협.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줄어들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하체에 고이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 증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근육 감소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조금만 걸어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 증가. 식사 후 곧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와 척추에 심각한 부담. 만성 통증 유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조차 장시간 지속되면 척추에 부담을 주지만, 특히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 허리와 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등을 기대고 앉게 되는데,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더 오래 앉아있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오래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0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타이머를 맞추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여 306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을 매일 1020회 반복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운동을 하루 1020회 정도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리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볼 때는 서서 보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TV를 볼 때 그냥 앉아있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생활화하기.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까운 마트나 공원이라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가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근육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냥 두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근육 감소 방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건강의 적. 여러분은
20년 전보다 힘이 얼마나 빠졌는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려워졌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근육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며 어느 순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근육이 빠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적절한 노력만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균형 감각 저하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어 조금만 휘청여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병상 생활로 이어져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이후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기립성 저혈압,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실신 위험.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을 심장으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문제, 당뇨병 위험 증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몸에서 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면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근육 감소가 심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전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역력 약화, 감염병과 질병에 취약해진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제를 찾지만 근육 감소 자체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허리와 관절 통증, 만성 통증으로 이어짐.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픈 분들, 근육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뼈와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뼈와 관절에 가해져 허리 통증과 관절염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쉽게 무너지고 결국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는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4가지 핵심 습관. 근육 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적절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간단한 운동과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가장 쉬운 근육 유지 방법.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근육 감소를 막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2.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근력 유지의 기본. 하루 1020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하루 5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근육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필수입니다. 하루 몸무게 1kg당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챙겨 드세요. 4.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의 유연성과 힘을 함께 기르기.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510분씩 해주면 근육과 관절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팔굽혀펴기, 벽에 기대어 앉는 운동 월싯도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70대 이후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단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단백질 섭취,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여러분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사 중에 반 잔? 아니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나요?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목이 별로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아서, 물맛이 싫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탈수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향은 단순히 갈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순환, 심장 건강, 신장 기능, 면역력, 심지어 뇌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생기는 건강 문제. 1.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리 몸의 60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2. 신장 기능 저하. 신장 결석과 심부전 위험 증가.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신장의 부담이 커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탈수가 심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심한 경우 심부전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변비 악화. 장 건강이 나빠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하려면 섬유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4. 피부 건조 및 주름 증가. 노화가 빨라짐.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 세포가 촉촉해지고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이 유지되며 주름 생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5. 면역력 저하 감기와 염증 질환에 취약해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폐렴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6. 뇌 기능 저하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 뇌의 7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해지며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위축되어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 실천 가능한 4가지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1. 하루 1.5ml의 물을 마시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5ml의 물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대체 방법 활용하기. 허브차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물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 오이, 수박, 귤, 토마토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물병을 가까운 곳에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출할 때도 물병을 챙기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변비, 면역력 저하, 뇌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마다 한 잔씩 물을 마시고 하루 68컵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사회적 활동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증, 치매,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한 사회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사회적 활동 부족,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습관. 여러분은 최근에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만나셨나요? 집에서 TV만 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러 나가나 괜히 번거롭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건강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 활동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 1. 우울증과 무기력증 증가, 정신 건강이 악화됨.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치매 위험 증가, 뇌 기능 저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3. 신체 건강 악화, 면역력 저하와 조기 사망 위험 증가.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활동이 감소하면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사량이 줄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둔화됩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루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활동 부족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할 4가지 습관.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기.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2.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교회, 사찰, 마을회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요가, 노래 교실,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기. 가까운 친구들과 매주 한 번씩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날을 정하세요. 가족들과 매달 정해진 날에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지속됩니다. 4.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가 커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서관, 복지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다 보면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활동을 통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에 대한 의욕을 잃고 이제 나도 늙었으니 새로운 걸 배우긴 힘들어 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뇌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켜 치매를 유발하고 삶의 즐거움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둔화되며 결국 치매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 1. 기억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을 멈추면 뇌 활동이 둔화되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경세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않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간단한 일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이러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3.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 감소. 배움이 없는 삶은 단조롭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삶이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사회적 고립 가능성 증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을 멈추면 점점 대화할 주제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사회적 활동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새로운 배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기.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걸어보기.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익혀보기.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기. 악기 배우기,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그림 그리기, 서예, 캘리그래피,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보드게임, 요리나 베이킹 배우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시작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익히기,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 사용법 배우기,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 등 사진 찍기나 영상 편집 배우기, 디지털 기기를 익히면 세상과 연결될 기회가 많아지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4. 독서 습관 들이기. 하루 1020분씩 책 읽기, 신문, 잡지, 인터넷 뉴스 보기, 새로운 분야의 책 도전해보기. 책을 읽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동네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가입하기, 손주들에게 배우기 영어 단어, 게임, SNS 사용법 등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의 핵심.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대, 9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실 건가요? 지금 당장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정리. 지금까지 7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 들이기,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하루 30분 걷기, 근력 운동 실천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8컵의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기.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이 습관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하루 30분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8컵의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마다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며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배움을 지속하면 뇌가 건강해지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꾼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새로운 책 한 페이지 읽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80대, 90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실천할 습관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